우리 자료체 드라마에서 방과거로 사용되었던 동사들 33개가 있습니다. 그 33가지 동사들 중에서 빈도수에 따라서 제가 순서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반과거에서 어간을 찾기 어려운 동사는 애트르 동사밖에 없다는 이야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죗대를 좀 여러분이 눈에 보이실 수 있게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사실은 그러면 어려운 건 더 이상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3군 동사 중에서 제가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 놓은 이 동사들은 우리가 당연히 직설법 현재 1인칭 복수 누에서 ONS를 빼고 어간을 잡기 때문에 실제 문법적으로 어려움은 없죠. 자,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반과거를 하시다 보면은 혹시 동사 원형에서 어미만 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그렇게 해서는 반과거 어간을 정확히 찾을 수 없다라는 좀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색깔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빼고 나머지들은 다 솔직히 동사 원형에서 어미를 뺀 것과 거의 다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꼭 외우셔야 하는 것들, 어간이 조금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암기할 때는 한 번은 체크해 주셔야 한다는 것에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 놨습니다. 자, 오늘 애트르 동사를 시작으로 반과거 동사 변화를 시작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프랑스어로 이야기해보는 이 이야기, 어저께 뭐 했냐, 비가 많이 와서 나 뭐 할지 모르겠어서 영화관에 가서 쭉쭉쭉쭉 얘기했던 것 중에서 반과거로 표현됐던 문장들은 다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사 에트르입니다. 에트르 동사는 상태나 배경을 말하는 것으로, 즉 이렇게 반과거로 훨씬 더 많이 쓰였죠. 이렇게 월등히 많이 쓰인 이유는 에트르 동사가 딱 끝난 행위나 행동보다는 어떤 상태나 배경으로 많이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항상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동사든지 간에 그 동사가 반과거만 된다거나 복합과거만 된다거나 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상태를 많이 쓰는 동사구나 라는 정도만. 하지만 어떤 동사든지 이 두 가지가 다 표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에트르 동사 반과거에서 일단 반과거 어간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에트르 동사 직설법 누인칭에서, 직설법 현재 누인칭에서 뺄 수 있는 ONS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간을 이렇게 잡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뭘 붙인다고요? 뒤에 반과거 어미 IS, IS, I때, EONS, EZ, I, 의엔때를 붙이는 거였습니다. 에트르 동사 반과거의 어간을 알고 있고 반과거 어미 알고 있습니다. 동사 변화 해볼게요. 자, 어간 갖고 왔고 어미 IS, IS, I때, EONS, EZ, I, 의엔때를 붙였죠. 자, 동사 변화 발음해 보겠습니다. J'étais, tu étais, il était, elle était, nous étions, vous étiez, ils étaient, elles étaient. Il était vraiment sympa.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영화가 재밌었다라는 말을 할 때 르필름을 1로 받아서 Il était vraiment sympa. 영화 정말 재밌었어.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관 옆에 카페에 가서 핫초코하고 사과 타르트를 먹은 이야기를 하고,
아, 정말 맛있었어 라는 얘기를 했었죠. C'était délicieux. 자, 카페에서 나올 때 아직도 길거리는 젖은 상태였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Les rues étaient encore mouillées. 상점의 불빛이 반사되는 게 너무 이뻤었다 라는 얘기 했었죠. C'était vraiment joli. 자, 지금 여기는 다 뭘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과거를 쓴 거죠. 반과거라는 거는 상태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자, 일단 우리 반과거 형태 확인하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j'étais, tu étais, il était, elle était, nous étions, vous étiez, ils étaient, elles étaient. 자, 이 부분은 우리 복합과거 때 연습했던 거였었죠. 발음해 볼게요. ça a été. 괜찮으셨나요? 라는 표현이었었습니다. j'ai été clair. 내가 명확했나요? 라는 말이었었죠. 자, 여기는 복합과거 딱 끝나는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었었습니다. 반과거라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사가 반복되는 거나 지속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상태를 표현하거나 배경을 말하는 거였었죠. 복합과거는 뭐였었죠? 딱 끝난 행동이나 행위를 우리가 조동사와 과거분사를 붙여서 만들어낸 형태였습니다. 프랑스어 동사들을 우리가 과거 시제로 만들 때 동사의 성향이 복합과거나 반과거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le verbe d'être, 상태 동사들입니다. être, 이다, 있다. avoir, 뭐뭇을 가지고 있다. vouloir, 원하다. pouvoir, 뭐뭐 할 수 있다. croire, 믿다. connaître, 알다. 자, 그러면 이런 행동 동사, les verbes d'action 같은 거는 뭐예요? aller, 가다. venir, 오다. partir, 떠나다. arriver, 도착하다. entrer, 들어가다. 자, sortir, 나가다. 혹은 뭐뭇을 꺼내다. 자, 이런 상태 동사냐 행동 동사냐에 따라서 왠지 상태 동사는 반과거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태 동사 또한 복합과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행동 동사도 동작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끝난 복합과거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행동 동사 또한 얼마든지 반과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프랑스어의 모든 동사들이 복합과거나 반과거가 다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라는 거예요? 기준점은 그 동사가 끝났느냐, 끝났다면 복합과거, 안 끝났다면 반과거란 얘기인 거죠. 자,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즉, 프랑스어의 모든 동사들은 그 동사의 성향이 상태인지 동작인지랑 상관없다는 거죠. 그 동사가 끝났다면, 완료됐다면 복합과거로 쓰는 거고, 그 동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반과거로 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vouloir, 원하다라는 동사를 갖고 이야기해 보자면, 왠지 원하는 건 상태 동사니까 이렇게 je voulais처럼 반과거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원하다라는 이 동사도 내가 원했다라는 말로 말하는 화자가 끝난 의미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j'ai voulu라는 복합과거, 딱딱 끝난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aller, 가다라는 동사를 예를 들자면 내가 갔다 라는 의미는 왠지 딱 끝나는 행동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je suis allé만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자, aller 동사 또한 내가 어딘가 뭐 여름에 어디 휴가를 매번 어디로 갔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갔다라는, 즉 가곤 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자 할 때 잘래라고 반과거 형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가 오늘 학습해야 되는 동사 에트르는 어떨까요? 이다, 있다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말하는 화자가 끝나지 않은 의미로 쓰고 싶다면 충분히 제때라고 쓰는 거고, 끝난 의미로 쓰고 싶다면 죄에때라고 쓴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에트르 동사가 반과거의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세라는 표현을 쓸 때 세 형용사 표현을 반과거로 쓰는 세때 형용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에트르 동사는 좀 더 반과거 비중이 높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여기 이 문장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거였었죠. Il était vraiment sympa, c'était délicieux. Les rues étaient encore mouillées. C'était vraiment joli. 자, 여기는 어때요? 딱 끝난 거죠. 괜찮았냐? 라고 딱 끝나서 물어봤고, 내가 명확했냐? 라고 딱 끝나서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과거와 복합과거를 항상 쓰실 때 생각하는 거는 말하는 화자가 이렇게 끝나는 행동으로 쓰고 싶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끝나는 걸로 썼다면 항상 복합과거, 그렇지 않다면 반과거를 쓰는데, 이렇게 어떤 형용사가 나오는 표현을 할 때는 거의 다 뭘 쓰겠어요, 여러분? 그죠? 확률적으로 좀 더 반과거가 많은 거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우리 문장들을 언어 경제성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장들이 이렇게 생파, délicieux, mouillé, joli, clair 다 형용사로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 형용사는 우리 중성대명사 르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모든 문장을 다 바꾸는 게 그닥 의미도 없고, 우리 이렇게 세때 구문은 잘 안 바뀌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문장 Il était vraiment sympa의 이 sym파를 바꾸는 것과 이 마지막에 있는 문장 J'ai été clair를 바꾸는 것 두 가지만 언어 경제성으로 중성대명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성대명사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중성대명사 르입니다. 형용사를 우리가 언어 경제성으로 좀 더 대체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 줄이고 싶을 때 쓰는 거였었죠. 자, 중성대명사 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빠를 르로 줄일 수 있고, 자, 클레그를 르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중성대명사는 이렇게 앞으로 간다 해도 성수일치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더, 우리가 목적어를 조동사 앞으로 보낼 때, 자, 조동사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복합과거에서 조동사 앞으로 보낼 때는 직접 목적어가 있을 경우 성수일치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만, 반과거는 어때요? 조동사라는 게 없죠, 여러분. 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 더 아실 것이, 현재든 반과거든 조동사 형태가 없는 이런 것들은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갔을 때도 성수일치에 대한 고민은 없겠구나 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동사 앞으로 가는 거죠. 조동사 없다는 거 느끼시죠?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Il était vrament이 될 테지만, 자, 우리 요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그대로 받는다는 상황으로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 Il était vraiment sympa 라고 말을 했을 때 내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Oui, il était vraiment sympa. 자, 요걸 반복하기 싫어서 르로 바꿔서 중성대명사 르가 동사 앞으로 온 거죠. 이렇게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화할 때. 뭐라고 말해요? Oui, il était vraiment. 자, 여기도 어때요? J'ai été clair라는 말을 르로 줄여서, 자, 우리가 여기서는 조동사와 과거분사가 있으니까 조동사 앞으로 가겠죠. 요거를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명확했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대답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J'ai été clair.
Oui, tu as été clair. 자, 이 clair가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중성대명사 르로 가서. 자, 조동사 앞으로 가니까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Oui, tu l'as été. 자, 중성대명사는 여러분 성수일치에 대한 고민 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형용사 여성형을 중성대명사로 바꿔도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였죠. 한 번 더 발음해 보겠습니다. Oui, tu l'as été.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트르 동사를 언제는 반과거로 쓰고 언제는 복합과거로 쓰는지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밤이 짧았다. 그럼 여기 반과거가 들어갈까요? 복합과거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자,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la nuit était courte. 밤이 짧았다. 반과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La nuit a été courte. 복합과거로 얼마든지 밤이 짧았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언제 반과거로 쓰고 언제 복합과거로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말하는 여러분, 화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화자가 어떤 의미로 이걸 쓰느냐. 자, 근데 보통 이렇게 반과거를 쓰게 된다면 뒤에 연결되는 표현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발음해 볼게요. La nuit était courte. 밤이 짧았어. Ce matin, j'étais encore fatiguée malgré le café. 오늘 아침에 커피 먹었는데도 너무 피곤하더라고. 자,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우리는 반과거, 반과거로 해서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쓴다는 얘기인 거죠. 자, 둘 다 에트르 동사이고 밤이 짧은 상태를 말하고 내가 아직도 피곤하다는 상태를 말했던 거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밤이 짧았는데 이거를 복합과거로 우리가 쓴다면 언제 쓴다는 걸까요? 이 밤이 짧은 것도 주된 행동이 된다는 거죠. La nuit a été courte. J'ai dormi à peine 2 heures avant de devoir me lever. 밤이 짧았어. 나는 겨우 일어나야만 하기 전에, 즉 일어날 시간 전에 겨우 2시간을 잤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밤이 짧은 것도 주된 행동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밤이 짧았고 나도 겨우 2시간 잤어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복합과거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반과거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의 뉘앙스 차이를 계속 연습해 볼 테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나는 밤이 짧았다를 좀 더 뭘로 많이 쓸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에 맞게 표현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La nuit était courte, ce matin j'étais encore fatiguée malgré le café.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만약에 밤이 짧았는데 지금 이건 언제예요? 한 저녁, 오후나 저녁나절에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그랬어 라는 말인데 지금이 아침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밤이 짧아서를 반과거로 표현하고 지금 이 아침에 나 너무 피곤해 한다면 그죠? 여기는 그냥 현재 쓰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La nuit était courte. Ce matin, je suis encore fatiguée malgré le café. 자, 복합과거로 쓰는 표현 다시 발음해 보겠습니다. La nuit a été courte. J'ai dormi à peine 2 heures avant de devoir me lever. 에트르 동사 반과거로 동사 변화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étais, tu étais, il était, elle était, nous étions, vous étiez, ils étaient, elles étaient. J'étais, tu étais, il était, elle était, nous étions, vous étiez, ils étaient, elles étaient. J'étais, tu étais, il était, elle était, nous étions, vous étiez, ils étaient, elles étaient.